신이 났죠. 너무 좋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하늘과의 땅 차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재사입니다.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 및 또 닭장 같은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이 싫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있을까요?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처음과는 달리 지치는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원생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슈퍼를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야 된다, 배달 음식이 오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 버려야만 한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좀 불편할 뿐이지 지치게 만드는 요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살면서 조금씩 적응되더라고요. 그럼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나를 혹은 우리 가족을 지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 친구 초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친구를 초대하지 마라? 이건 무슨 소리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원주택에 살면 지인들을 초대해서 바베큐도 굽고 하우스 파티를 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전원주택의 삶을 많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전원생활을 했을 때는 매주 지인들이 놀러오고 어떨 때는 토일 나눠서 두 차례 손님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매주 파티가 열리니까 신이 났죠. 너무 좋죠. 그런데 좋은 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년 그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놀러온 친구들은 어쩌다 한번 바베큐지만 제 입장에서는 손님만 받길 뿐 매주 바베큐를 먹으니까 바베큐도 질리게 되고요.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아마 저보다도 와이프가 집안 청소며 음식이며 신경을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손님들이 가고 나면 많은 양의 설거지거리가 생기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비워야 되고 집안 청소며 바베큐 했던 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뒤처리 자체도 즐거웠는데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은 매주 바베큐를 해먹을 것 같지만 귀차니즘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숯을 피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를 초대하지 않냐고요? 그럴 리가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친구를 초대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거의 초대하지 않았는데요. 초대를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작년에 비하면 반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구를 초대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람마다 많다라는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초대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주말에 자기만의 혹은 가족만의 시간을 갖기도 아무래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손님은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전원생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바로 잡초입니다. 오죽하면 잡초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현무암 판석을 까는 시공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무암 판석을 깔아서 마당을 더 이뻐 보이게 만들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잡초 때문이었습니다. 자갈을 깔아 놓았던 마당 부분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뽑기 힘들어가지고 판석을 깔아 놓은 거죠. 뭐 그 앞마당 부분만 잡초가 자란다라고 하면은 뽑아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텃밭에도 잡초가 자라고 잔디 있는 부분에도 잡초가 자라고 흙이 있는 모든 부분에는 잡초가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뽑기도 하고 제초제도 사용을 해보고 토치로 지져보기도 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잡초를 뽑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은퇴하신 분이 아니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30분 잡초 뽑는데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 평일에 작업을 못하니까 고스란히 주말에 밀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마당 크기에 따라서 그 양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지만 작은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전원주택에 살아보신 분들은 그 잡초의 양이 작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출퇴근을 안 하고 은퇴하신 분이라도 하루에 잡초 뽑는 30분의 시간에 차라리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흙 있는 모든 부분엔 잡초가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흙 부분에 자갈을 깔은 것은 경험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보도블록이나 판석이나 데크 등의 자재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사이사이에서도 또 잡초가 조금씩 자라나긴 합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의 땅 차이죠. 왜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마당에 공구리 친다라고 하고 그런 집들 많이 보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 외장재를 선택할 때 오염에 강한 외장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코나 목재 같은 것으로 집 외관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빗물 자국 등으로 의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집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딱 봤을 때 되게 낡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페인트를 칠해주거나 목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을 칠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데크 같은 바닥면이라고 하면은 스테인을 칠하더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집 외벽 같은 경우에는 높은 부분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도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벽돌이나 징크 같은 자재는 스타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에 강합니다. 벽돌의 경우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주기적으로 발수제를 칠해주기는 하지만요. 스타코나 목재에 비해서는 외관 오염이 적고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재나 스타코를 사용해야 되는 외벽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는 처마를 좀 길게 빼서요. 빗물이 직접 닿지 않고 빗물이 흐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오염 방지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집을 너무 크게 짓지 말랍니다. 마당이 넓으면 넓을수록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집 또한 평수가 크다라고 하면 냉난방비는 물론이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집이 크면 청소하기도 그만큼 힘들잖아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매매해야 될 경우에도 집이나 땅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작은 집보다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흔한 말로는 팔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땅도 넓게 샀으니까 땅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집도 평수를 넓게 있으면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작은 집보다는 매매가를 높여서 내놓게 됩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격이 높으면 더 매매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텃밭을 한다라고 하면 텃밭도 작게 하세요. 제가 텃밭을 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농사는 아닐까라고 느낄 정도로 농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텃밭 가꾸는 거를 농부들에 비하면 농사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아무튼 그것도 많이 힘든 작업입니다. 장에 나가서 팔 목적이 아니라면 몇 평만 되더라도 4인 가족, 5인 가족이 충분히 먹을 만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크게 만들지 마시고 작게 시작했다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점점 넓혀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적인 차원, 몸을 쓰는 노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마지막으로는 정신 건강을 더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은 처음에 무척 만족스러우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거나 무섭다, 무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이유로 전원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기타를 치셨던 분이라면 기타를 다시 배워서 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도시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목공을 배우셔서 집에 있는 가구나 소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을 가꿔서 정원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혼자서 하는 취미생활 말고 탁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 동호회, 지식을 공유하는 역사 공부 모임, 음악을 같이 하는 밴드, 합창 등 지역 내에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을 할 때 전원생활을 지치게 하는 요소와 지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찬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